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을 텐데 사실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간혹 대구 뉘앙스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딱 눈치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사건은 대구에서 발생한 미스테리 테러 사건이라 그런지 저에게 좀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달성공원입니다. 이곳은 1969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뿐인 동물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 단위로 자주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때 이곳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2004년 9월 19일 오후 5시. 63살의 남성 전 씨가 달성공원 물개 사육상 뒤편을 거닐고 있던 중 순간 낯익은 물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벤치에 덩그러니 놓인 65ml짜리 요구르트병. 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자주 먹던 그 요구르트요. 이게 5개짜리 포장용 중에 3개가 놓여 있었는데 비닐 포장은 살짝 벗겨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손을 탄 거긴 한데 그래도 남은 요구르트 3개는 알루미늄 덮개가 그대로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피크닉 도중 까먹고 두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발견한 전 씨는 달성공원에 머물고 있던 노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침 허기를 느끼던 그는 별 생각 없이 해당 요구르트를 집어들었고 포장을 벗겨낸 후에 3개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잠시 후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속이 뒤집히는 듯 구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죠. 곧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후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편 그가 쓰러지기 직전 벤치에 있던 요구르트를 마셨다는 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요구르트 병을 수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합니다. 요구르트 병 3개 중 2개의 마개에서 예리한 바늘구멍이 포착된 겁니다. 누군가가 이물질을 주입한 흔적이에요. 아니 그럼 이게 완전 독살을 한 거잖아요.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즉각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구르트에는 바로 메소밀이 검출됩니다. 앞서 전 씨의 위장에서 나온 것과 같은 성분이었어요. 자, 메소밀, 이건 주로 진딧물 같은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원예용 농약입니다. 그런데 그 독성이 어마어마해요. 한 2g? 그러니까 살짝 2방울 정도만 사용해도 50kg짜리 동물의 치사량에 달합니다. 실제 농가에서는 동작물을 갉아먹는 쥐를 잡을 때 메소밀을 미끼에 발라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런 맹독성 메소밀의 특징은 무색 무취라는 것입니다. 특히 액체 상태의 경우 맹물과 똑같이 보여요. 육안이나 냄새로는 전혀 구분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2012년부터 메소밀의 제조와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사건이 벌어진 2004년만 해도 아직 시중에 메소밀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던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젠 누가 도대체 왜 요구르트에 이 메소밀을 주입했는지 밝혀내야겠죠? 사망한 전 씨는 분명 우연히 요구르트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특별히 그를 노렸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보였는데요. 그럼 사실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데 앞서 말했듯 달성공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즉 이건 명백한 테러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던 중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전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8월부터 달성공원 그리고 멀지 않은 두류공원에서도 이미 요구르트 테러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이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14명. 보니까 범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온 정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찰은 왜 지금껏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전 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피해자들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 8월 11일 역시 같은 달성공원에서 벌어졌습니다. 54살의 여성 정 씨가 우연히 비석 앞에서 요구르트를 발견했고 이후 4병을 마셨는데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원숭이 우리 앞 벤치에서 10살의 이군과 3살의 이양이 또다시 요구르트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한 병씩 나눠 마시게 되는데 즉시 구토 증세를 보였어요. 당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걸 단순 식중독 사고로 여겼습니다. 근데 앞서 이 정 씨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쓰러진 후 약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사이 범인은 활개를 쳤습니다. 8월 21일과 9월 5일 그리고 9월 9일까지 달성공원에만 연달아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인 9월 9일에는 달성공원에서 4km 정도 떨어진 두류공원에서도 피해자가 생겨났는데요. 환경미화원 3분이 도서관 화장실 앞 벤치에 놓인 의문의 요구르트를 마셨다가 즉각 설사와 현기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8월부터 대략 한 달간 이 달성공원에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가 출동한 건수는 무려 5건. 이걸 왜 단순 식중독이라고 본 걸까요? 안타깝죠. 그 누구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9월 19일이 되고 전 씨가 사망하고 나서 탐문 조사를 하던 경찰이 그제서야 이 모든 게 독극물 요구르트 연쇄 사건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후 대구 중부경찰서는 서둘러 전단팀을 꾸리고 부랴부랴 공개 수사에 나서게 됐고요. 그때 전단지 10만 장을 배포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후에 80건 이상의 제보 전화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 할 성과는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들어요. 앞선 피해자들과 달리 유독 전 씨만 목숨을 잃은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찰 추정에 따르면 그날 전 씨가 메소밀이 든 요구르트 2병을 연달아 마시면서 운이 나쁘게도 치사량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범인이 애초에 요구르트 한 병당 치사량을 계산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앞서 자신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공하니까 좀 더 대범해진 범인이 더 많은 양의 메소밀을 넣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애초에 살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끝내 살인까지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찰은 그가 어느 정도 농약에 익숙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대구 일대 80여 개의 농약 판매점을 탐문 수사하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현장에 남은 단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주목할 건 요구르트에 남아있는 주사 바늘 구멍. 크기를 보니까 직경 1mm가 넘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의료용 주사 바늘보다 더 두꺼운 사이즈인데요. 주로 실험용 혹은 가축병원에서 사용되는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피해자 중 주목할 만한 제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76살의 여성 김씨인데 지난 9월 9일 지인 2명과 함께 달성공원 곰사육장 인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벤치에 50대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후 남녀가 곧 떠났고 빈 자리에는 요구르트 3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김씨가 지인들과 요구르트를 나눠 마신 정황이었어요. 그렇게 별 의심 없이 요구르트를 마시는 순간 돌연 먼저 떠난 남녀 중 여성이 다시 벤치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씨는 순간 무안했죠. 요구르트를 찾으러 오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어떡해, 그 요구르트 버린 줄 알고 우리가 다 마셔버렸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이때 여성의 반응이 좀 특이했는데 별말 없이 그냥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심지어는 원래의 길을 벗어나서 비탈길을 가로질러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보였죠. 해당 여성은 얼굴이 좀 넓적하고 키는 160cm의 파란색 반팔,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길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원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하는 일은 불가능했죠. 만약 이들이 범인이라면 사실상 이게 유일한 목격담입니다. 그렇게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 미스테리한 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해요. 아니, 그럼 그 남녀가 정말 범인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죠. 그래서 또 등장한 추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혹시 특정 요구르트 업체를 겨냥한 경쟁사의 소행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독이 든 요구르트는 모두 같은 브랜드 제품입니다. 만일 사망사건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브랜드는 그저 대구 일대에서 사람들에게 불쾌한 경험만 남기고 기피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자연스레 매출도 급락하겠고요. 이게 아니라면 혹시 어떠한 이유로 해당 요구르트 회사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경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조업체 관계자들 40명과 판매업소 980군데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명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불리는 판매원분들과 또 공원 내 상인들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탐문을 했지만 사건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 지적하길 공원 내 노숙자 혹은 노인들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벌인 범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이 달성공원은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된 곳인데 그러다 보니 평일 낮에 유독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두 공원 모두 노숙자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식으로 자주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요구르트. 어쩌면 이걸 포착한 누군가가 그들에게 익숙한 음료에 농약을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이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독극물 요구르트.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지 마라, 길에 떨어진 것은 함부로 줍지 말라 같은 말이 더 심각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불특정 다수들을 노린 무차별 범죄, 내 가족, 친구,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아니 공짜라고 그걸 왜 먹나 싶으실 텐데 글쎄요, 만약 공원 벤치에 콜라 한 캔 새거가 덩그러니 있다 싶으면 누군가는 분명 그걸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비판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인 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다는 부분이겠죠. 과연 2004년 8월과 9월 은밀하게 대구공원 곳곳에 메소밀이 든 요구르트를 두고 간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